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10월 증시를 앞두고 최근 한 주간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서 콘텐츠, OTT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끌고 있는 웹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가 급등하는 모습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쪽, 친환경 관련주들 어떠한 종목들이 최근 인기가 있는지 투머치 팍과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등장하면서 투머치 팍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오징어 게임 웹 드라마를 시청해 보았는데요. 약간은 잔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국식 내용을 접목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작사로는 사이런 픽처스인데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종목은 없지만 이정재를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 15%를 보유한 버키 스튜디오와 2018년도 사이런 픽처스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쇼박스가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9월 24일 기준으로 버키 스튜디오는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쇼박스는 21%나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생존 게임을 그린 9부작 드라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즌2가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버키 스튜디오인데요. 넷플릭스 웹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어서 관련주로 상한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투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OTT 시장에 발맞춰서 관련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이 최근에 1위를 차지했고요.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순위에서 2위에 올랐는데 이는 국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1999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03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는데요. 10년 이상 IPTV와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태블릿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영화와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평균 200편 이상의 부가 판권을 구매 계약한 이후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매한 영화와 콘텐츠 리뷰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 버키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하는 등 영화 홍보 플랫폼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간 영화 제작 투자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데요. 480만 관객수를 기록했던 영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와 411만 명을 기록했던 건축학 개론이 바로 버키 스튜디오가 투자했던 제작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박스는 6,260원으로 21%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9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버키 스튜디오는 침체됐던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이 1,922억 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해 보았는데요. 한국 최초로 전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일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계 TV 프로그램 부분 3일 연속 1위를 거두고 있고 지난해 스위트 홈이 미국 상위 12 TV 프로그램 부분 3위를 달성한 이후 한국 콘텐츠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전날 전세계 상위 10시 TV 프로그램 부분 811포인트를 차지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독일, 대만,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일본, 이집트, 터키, 호주까지 약 66개의 국가에서
TV 프로그램 1위로 평균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457번 참가자라는 내용으로 넷플릭스 공식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게시하면서 넷플릭스도 오징어 게임 인기에 지원 사격을 나가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는 서울 이태원역에 오징어 게임 팝업 세트장 5개월들을 설치하였었는데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기 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17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 주간의 주식 종목 고수들이 집중했던 섹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 코로나 관련 의료장비 쪽, 친환경 쪽과 자동차, 화학과 또 전기차 연결되는 부분 콘텐츠로 이렇게 주목을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기차 관련 쪽에서 세로닉스라든지 LNF, SKC,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등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에 더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으로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 쪽에서는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치료제 관련 쪽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와 HLB 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D바이오센서, 넥스트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중점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관련 쪽 최근에 코오롱 플라스틱과 에코플라스틱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후성이라든지 아모센스 같은 차량 관련된 기업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코스닥 투신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DNC 미디어, 쇼박스, 솔브레인 홀딩스, 클래시스, 뉴가 기록했고요. 보험기관 쪽의 순매수 탑5는 네오위즈와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메가스터디 교육, 테스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 솔브레인을 많은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LNF가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서 에코프로비엠과 계속해서 나란히 장기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뉴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2차전지 배터리 기업 및 전기차 회사와 손잡은 국내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주가를 속속 높이면서 비중 확대를 하자는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4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6조 5,838억 원까지 급증하면서 LNF는 시총 상장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 거래일 2계단씩 뛰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NF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테슬라와 대규모 2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회사는 지난해 12월 LG에너지솔루션 등과 1조 4,547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양극재는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20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LNF의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향 NCMA 수준은 5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향 쪽 수주 규모도 4에서 5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 시 중장기 관점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기존 대비 49%나 상향했다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자 코스닥 시총 상위 2위인 에코프로비엠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회사가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 하이니켈 NCM 양극재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세를 탔는데요. 계약 규모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대비 1182%에 달하는 10조 11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10월 중순께로 예정된 해외 공장 설립 발표와 함께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 쪽에서는 2025년도까지 미국 내 SK 이노베이션 향에 필요한 양극재 규모가 약 12만 톤 수준이라면서 국내에서 일부 공급한다 해도 2025년도까지 최소 3만 톤 규모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만 톤을 시작으로 해마다 추가 증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에코프로비의 매출 규모는 약 9조 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지속적인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 SKC가 2025년도 기업 가치를 30조 원대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2차전지, 반도체 등 모빌리티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을 완성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 중에 보시면 2차전지용 차세대 음극재와 양극재, 세계 최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등을 새로운 소재 사업에 나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재 SKC 사장님이 24일 열린 SKC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5년간의 성장 전략을 담은 파이낸셜 스토리 프라미스 앤 딥 체인지를 설명하였는데요. 기업 가치 30조 원을 위해서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비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은 2차전지 소재인데요.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한 동박 사업은 말레이시아 5만 톤, 유럽 10만 톤, 미국 5만 톤 등 적극적인 해외 증설로 생산 규모를 총 2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 확인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 이상의 압도적 1위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음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등 2차전지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소재 산업에도 진출한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C는 글로벌 톱 수준의 실리콘 기술을 가진 회사와 협력해서 음극재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동박 등 2차전지 사업 매출을 현재 10배인 4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소재의 양대 축인 반도체 소재 사업은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으로 확장시킬 예정이고요. SKC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소재 사업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필름 화학 사업을 ESG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첨단 IT 소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생분해 신소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면서 2025년도까지 매출 3조 원 규모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SKC의 계속되는 성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 SPS를 주목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차 수주 급증에 추석에도 풀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비싼 부품 코일 적층을 신기술로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을 4년 내 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도 2천억 원에서 7,5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SPS를 주목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SPS의 100% 완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인터내셔널이 상승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에 두세 개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핵심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 쪽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내화물을 국산화율을 35%에서 51%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25년간 최근 연속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에 진행되면서 좋은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음극재 코팅에 필요한 피치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에도 나섰는데요. 피치는 석유를 증류해 제조하는 탄소 소재로서 자회사인 피에노 케미칼이 연 15,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존 코팅에 사용되던 원료와 비교해서 성능을 크게 높인 제품으로 글로벌 2차전지 소재사 판매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 업계에서는 2030년도까지 피치 수요가 약 2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흑연 음극재 회사로서 사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음극재 원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5개의 음극재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82개, 일본에 10개, 미국 6개 등 한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포스코 케미칼을 앞으로 글로벌 점유율 상승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3사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주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쇼티지에 오르는 계속해서 주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불화수소 국산화로 불렸던 소부장 대표주인 후성이 또 주가 상승세에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관련 산업에 기업에 투자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친환경차 육성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까지 다 같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선점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터리 기업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던 기업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호재와 관련된 LNF라든지 최근 유럽 증설 기대감에 이달 들어 36%가 올라가고 있는 후성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 재료까지 계속해서 이 업계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토마치 팟과 함께 금일은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내용과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셨고요. 내일은 코로나19 친환경 관련주 뉴스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